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컨설팅의 장철우 대표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삼겨 죽는 개구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유명한 얘기죠.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누워 있는데 밑에서 불을 서서히 달군다라는 거죠. 그럼 개구리는 어떻다? 자기가 물에 삶아지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거죠. 반면에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게 이렇게 서서히 다가섰을 때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세상에 삼겨진다. 그래서 변화라는 게 서서히 오는 경우는 오히려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삼겨 죽는 개구리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요. 실제 2016년도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다 보니까 실제 개구리가 이렇게 될까. 그래서 개구리를요, 아주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어떻게 되더라? 끓는 물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넣어서 서서히 끓이니까 어떻게 되더라? 조금 지나니까 개구리가 뜨거움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요,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자 아담 그란트는 cultural truism, 문화적 공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화적 공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다? 누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컬처럴 트루이즘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는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성과가 좋아질 거라지만 사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객관식 시험을 보면은요, 이게 1번이냐 3번이냐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항상 뭐예요? 먼저 골라드는 것이 답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먼저 골랐던 답을 안 바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먼저 고른 게 답이 아니고요. 바꾸는 게 답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적 공리죠. 자, 마지막. 내향형보다는 외향형이 영업을 잘한다. 너무 상식적이죠. 그래서 외향형인 사람들 보면 야, 너 영업하면 잘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역시 사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화적 공리임을 밝혀낸 것이 바로 조직심리학이라는 겁니다. 조직심리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조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과학적 근거로 따져보면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과학적인 검증과 이론화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에 관련돼서 조직심리학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활동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블로책 글도 쓰고요. 유튜브 영상도 여러 가지 찍고요.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클래스 101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한번 온라인 영상으로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이 온라인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진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사실 아직 팀장이 리더가 되지 못한 분들입니다. 팀 구조, 동기부여, 사람 관리, 일 관리 이렇게 4가지 챕터로 구조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하고서 진행을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오프라인 과정으로 제가 도입을 하고 싶었어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게이미피케이션의 대가인 전재현 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심리학적 이론과 전재현 소장이 갖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었던 과정입니다. 교육 담당자들을 모시고 공개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실제 교육 개발자 담당자분들이 기업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분들이 체험회 이후에 이런 피드백 포인트들을 저희에게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심리학의 학문적 요소를 필요한 리더십에 맞게 잘 재단된 교육인 것 같다. 깊이가 느껴지는 수업이었다. 일반직 리더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론과 활동적인 것이
사례와 조직 심리학이 적절하게 어우러졌다라는 부분들, 이론과 실습이 배치가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과정의 특징들은 네 가지 구조였잖아요. 팀 구조, 동기부여, 성과관리, 사람관리인데요. 이 네 가지 챕터가 하나의 현수막을 통해서 여기에서 실습, 토론, 게임, 액티비티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장의 현수막으로 강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6인 1조되어 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한 장이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학습자들이 모여서 토의한 내용을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포스트잇 작업한 것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실제 텍스트를 읽기도 하고요. 이렇게 게임도 이 상황에서 경험을 하고요. 세션별 활동과 이론을 접목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리더와 팀원은 뭐가 다르냐라는 리더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리더십 작동 원리가 첫 모듈에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리더십 작동하기 위해서 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EPO 관점에서 실제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리더의 동기부여입니다. 대표적인 실습은 사표를 쓰고 떠나는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실습이 있고요. 동기부여와 관련된 대표적인 토리 히긴스 이론인 조절 초점이죠. 프리벤션, 프로모션 관련된 사람이 각각 다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과관리는요. 여러 PBW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실제 일관리, 즉 세밀한 업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업무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리더는 메타인지와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 사람 관리는 실제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잘 팀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슈를 통해서 실제 조직 심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자, 조직 심리 기반 팀장 리더십 여러분 회사에 꼭 한번 도입해 보셔서요. 멋진 프로그램으로 리더십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